자, 우리 27쪽이고요. 이제 계속 언어 부분 보고 있습니다. 그죠? 자, 어떤 문제라고요? 설명을 주고 나서 이 설명을 이해하면 풀 수 있는 형태. 하지만은 기본적인 개념은 좀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다. 지금 보세요. 이게 한글 맞춤법 부분으로 이제 예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전형적으로 요즘 문제 분위기에 딱 맞죠. 유형에. 그래서 총칙의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다만 이 의미가 뭔지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표음주의. 그럼 뭐예요? 발음 그대로 적는다는 건데 그렇게만 그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법이란 언어 조직의 법칙, 언어 운용의 법칙인데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각 형태소의 이게 단순한 문법칙이 맞는 게 아니라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건 각 형태소에 뭘 밝혀 적는 거래요? 본 모양을 밝혀 적는다는 것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고 그러면 이런 어휘들을 보면서 원래 이 어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파악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지금 기억에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뭐대로 적는 거예요? 소리대로 적는 거죠. 원래 살코기는 뭐 더하기 뭡니까? 살과 고기가 결합한 말인데 근데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해요? 살고기가 아니라 살코기라고 발음이 되니까 그 소리 그대로 적은 거잖아요. 따라서 기억의 예로 적절하고요. 그 다음에 2번도요. 소리대로 적은 건데 원래 이 한자음은 뭐예요? 원래 음은 뭐예요? 론인데 근데 우리가 발음하기 어려워서 첫머리에서 발음할 때는 예 죄송합니다. 첫머리에서 발음할 때는 론이 아니라 뭐로 발음해요? 논이라고 편하게 발음하고 적을 때도 어떻게? 논이로 적으니까 얘도 소리대로 적은 거 맞을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니은 어법에 맞도록이라는 게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어요?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 쪽으로면 원래 얘는 뭡니까? 그죠? 급에다가 뭐가 붙은 거예요? 희가 붙은 건데 얘는 발음은 어떻게 나요? 급히로 나지만 과 희 각각의 본 모양을 밝혀 적고 있기 때문에 그죠? 니은도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왜 4번에 얘도 니은 어법에 맞도록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 다달이라는 건 뭐하고 뭐가 결합한 거예요? 한 달 할 때 달 그리고 달에다가 뭐 붙은 겁니까? 이가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다면 각각 어떻게 달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달이라는 것이 본 모양임에도 불구하고 달이 아니라 뭐로 적고 있어요? 다로 적고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지금 어법에 맞도록 즉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은 거라고 볼 수가 없겠죠. 이런 어휘 분석할 때 4번 어휘 같은 경우가 다다리가 달 더하기 이가 결합한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적용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지식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알고 계셔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넘어가서 보죠. 자, 25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공통점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예전에 이제 수능 문제 같은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막 근간의 문제죠. 언제 출제된지 가볍게 보시고요. 지금 보니까 우리 1차 예시 문제에 나왔던 거하고 비슷하죠. 뭘 다루고 있는 겁니까? 지금 복합어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 거고요. 그죠? 복합어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다음에 꿀벌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서는요. 직접 구성 요소라는 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죠? 직접 구성 요소가 뭐래요? 크게 몇 개로 나누었을 때 둘로 나누었을 때 요소를 직접 구성 요소라고 하고요. 그래서 합성어는 직접 구성 요소가 모두 어근이고 어근 실질 형태소고 파생어는 직접 구성 요소가 어근과 접사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게요. 나중에 이런 것도 하나씩 채워나갈 텐데 1번은요. 보세요. 용꿈 크게 둘로 쪼개면 뭐하고 뭐예요? 용과 꿈이죠. 여기까지는 되는데 모두 한 개의 자립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용은 하나의 자립 형태소가 맞아요. 우리 왜 의미의 최소 단위를 형태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형태소 중에서 혼자 한 단어로 쓰일 수 있는 것을 자립 형태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용은 한 개의 자립 형태소가 맞는데 우리 왜 꿈 같은 경우는 한 개의 형태소가 아니에요. 얘는 뭐예요? 단어 구성 보면 그렇죠. 꾸다의 꾸에다가 뭐가 붙은 겁니까? 미음이 붙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꿈은 한 개의 자립 형태소로 이루어진 어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이런 데서 이제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충 같은 것도 우리가 명사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얘도 사실은 두 개가 결합한 거죠. 뭐예요? 추다의 추에다가 뭐 결합한 겁니까? 미음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하고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단어인데 개념적인 학습이 안 되어 있으면 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어휘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2번이요. 봄날과 양치질은 모두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접사이므로 파생어이고. 우리 왜 봄날은 크게 둘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봄과 날. 근데 봄도 하나의 어근, 날도 하나의 어근이니까 이거는 파생어가 아니라 뭐가 돼요? 합성어.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망치질은 뭐하고 뭐로 나눌 수 있어요? 망치와 질. 그러면 이 질이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 접사기 때문에 봄날은 합성어고 망치질은 뭐가 되는 거예요? 파생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 파생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3번에 필자를 뜻하는 지은이의 직접 구성 요소는 모두 자립 형태소를 포함하고 있고. 그러면 지은이는 크게 둘로 나누면 자 이건 필자를 뜻하는 지은이에요. 뭐 지은할 때 그 지은이가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쪼갤 수 있어요? 지은과 이. 그러면 지은 같은 경우는요. 분석을 해보면 짓다의 짓 여기에다가 뭐가 붙은 겁니까? 은이 붙으면서 지은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봤더니 지은이라는 직접 구성 요소는 얘도 자립이 아니라 의존 형태소고 혼자 쓰일 수 없으니까 의존 형태소죠. 그 다음에 은도 뭐예요? 의존 형태소예요. 그래서 앞에 지은 같은 경우는 자립 형태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죠? 혼자 쓰일 수 없는 집과 혼자 쓰일 수 없는 은이 결합한 거예요. 물론 사람을 뜻하는 이는 자립 형태소가 되는 거겠죠. 그죠? 사람을 뜻하는 이는 자립 형태소가 되는 거고요. 4번 한번 보면 놀이방과 단맛의 직접 구성 요소 중에서 의존 형태소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있군. 그죠? 혼자 쓰일 수 없는 형태소 보세요. 그러면 여기는 좀 해볼게요. 놀이방은 뭐와 뭐로 나눌 수 있어요? 놀이 더하기 방이고, 그 다음에 방은 혼자서 한 단어가 되는 자립 형태소가 맞죠. 근데 앞에 놀이 같은 경우는 뭐가 결합한 거죠? 놀다의 놀에다가 뭐가 결합한 거예요? 이가 결합한 거죠. 그러면 놀다의 놀도 의존 형태소고 이도 의존 형태소예요. 그래서 놀이방의 놀이는 의존 형태소만으로 이루어진 거 맞는 거죠. 그죠? 방은 자립 형태소지만 그 다음에 단맛 같은 경우에 얘는 뭐와 뭐로 나눌 수 있어요? 단과 맛. 그죠? 그러면 얘는 혼자서 한 단어가 되는 자립 형태소죠. 근데 앞에 나오는 단 같은 경우 그렇죠. 뭐에다가? 그렇죠. 달다의 달에다가 어미 니은이 붙어서 단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달다의 달도 혼자 쓰일 수 없는 의존 형태소. 그 다음에 어미로 붙은 니은도 혼자 쓰일 수 없는 의존 형태소이기 때문에 그러면 4번에야 직접 구성 요소 중에 놀이하고 단은 뭐만으로만 이루어진 거예요? 의존 형태소만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4번 같은 거. 이거 앞으로 시험 반복되면요. 시험 반복되면 계속 나올 겁니다. 아이고 정답 4번이죠. 그죠? 4번이고요. 우리 교재 페이지엔 제대로 들어가 있죠? 예, 4번이고요. 그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틀린 거예요. 내가 왜 이걸 5번에서 색칠을 했지? 작년에는 색칠 안 하다가 이번에 색칠 넣었는데 요 시리즈. 근데 이거 뭐 아실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5번은 틀린 겁니다. 꽃으로 장식한 고무신을 뜻하는 꽃 고무신을 분석하면 얘는 뭐로 분석돼요? 꽃과 고무신이죠. 우리 꽃고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우리가 아는 꽃고무는 그 꽃고무밖에 없죠. 그죠? 예. 봅니까? 그래? 그래요? 이거는 꽃과 고무신이죠? 그죠? 꽃고무와 신이 아니라. 꽃고무 같은 거 봅니까? 그런 것도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더라고. 꽃고무하고 비슷한 거 저것도 있잖아요. 세계의 신기한 이야기 막 보여주는. 서프라이즈. 그것도 보는 겁니까? 또 유독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 거.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우리 그 다음 나오는 파트가 29쪽 보시면 이제 출제 유형 네 번째 겁니다. 그래서 화법과 작문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멋스러운 말 쓰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가 배웠던 공통 교육 과정에서 흔히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하는 게 적합할 겁니다. 그래서 화법은 말하기고 작문은 뭐예요? 쓰기죠, 뭐. 그죠? 말하기와 쓰기 이렇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도 수능 세대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를 따로 선택했던 세대가 아니구나. 그 세대예요? 21년 시험부터가 그랬으니까, 그죠? 그 전에는 화법, 작문, 언어 뭐 이런 게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었고. 세대 따라 달라요. 예, 달라요. 예. 그 나름대로 젊은 세대죠. 그 21년, 22년. 그 세대였으면 지금 아직 대학 졸업 못했지 뭐. 자, 어쨌든 그 고등학교 시스템이 중요한 건 아니고, 자, 보시면 화법 영역에서 나오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와 관련된 여러 지문들, 우리 보는 시험에 갑, 을, 병 이렇게 해서 대화 나누는 그런 지문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대화나 토의나 토론이나 발표나 연설 같은 거 보여준 다음에 물론 우리가 주로 보게 되는 건 발표나 연설보다는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 토의나 토론, 대화 같은 게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 각각의 화자들의 말하는 사람들의 말하기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그 내용에서 확인되는 태도와 관점 같은 거 파악하는 거 이런 것들 물어보고요. 난도 자체가 전반적으로 높지는 않아요. 실수만 안 하면 되는 정도고 장문 쓰기인데 여기서 이제 의외로 이 분야에서 어려움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개요, 작성을 하거나 아니면 글 전체 흐름에 따라서 글의 내용을 수정하는 거. 이게 장문 범주로 들어가는 게 문법적으로 고쳐 쓰는 게 아니라 내용의 흐름에 맞게 고쳐 쓰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장문 영역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거죠. 조금 보시면요. 자, 26번 문제 같은 거 1차 예시 문제인데요. 다음 대화를 분석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해가지고요. 말하기 방식, 말하는 방법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이런 문제는 이 정도 내용은 되게 괜찮았죠. 그래서 이거 정답 바로 확인해 보면 화제에 대해서 남들과 다른 측면에서 탐색하는 사람이 있다. 누굽니까 여기서? 남들과 다른 측면에서. 을 같은 경우가 그죠? 이를테면은 윤리적 차원에서만 접근하지 말고 어떤 거? 문화적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다른 측면에서 탐색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방식이나 태도 파악하는 게 많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올해 지방직 9급 보면 지문 형식은 대화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강화, 약화 쪽으로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다는 건 알아두시고요. 나머지 걸러내는 거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신의 의견이 반박되자 질문을 던져 화제를 전환하는 사람, 딴 건 둘째치고요. 제안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 아닐까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기는 하지만 화제 자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죠? 일관되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에 관련된 문제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찬반 입장이 바뀌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리고 4번에 사례의 공통점을 종합해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사례가 여러 개 공통점 뽑을 만큼 여러 개 나와 있지 않죠. 그냥 마스크 쓰는 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례들의 공통점을 종합한다고 얘기할 수도 없을 겁니다. 무난하게 풀 수 있는 문제죠. 27번 문제는요. 단순히 이제 태도와 관점, 입장이 같은가 대립되는가. 요거 보통 이런 입장 차이 보여주는 건 나는 있다고 생각해, 나는 없다고 생각해, 나는 찬성이야, 나는 반대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동그라미 세우로 표시해두면 상당히 편합니다. 보세요. 지금 여기서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계급 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러면 갑 같은 경우에 갑 볼 때마다 정말 부러운 단어입니다. 인생에서 갑이 돼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죠? 언제나 을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제 직업은 회사에 대해서도 을이고 수험생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갑제가 을이죠. 원래 그래요 강사는 그죠? 언제 한번 슈퍼을이 돼보지? 을인데 내 멋대로 하는? 그럼 갑인가? 그러네 개념적으로 그죠? 그게 갑이지 뭐 그죠? 슈퍼을이 될 게 아니라 갑이 돼야겠구만 그죠? 슈퍼 갑이 돼야 되는 거죠. 해보고 싶다 나도 정말 갑질. 갑돼서 꿈에서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내 멋대로 막 이러면서 그죠? 예. 맨날 당하고 사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언젠간 하게 되겠지 뭐.
빨리 10년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하고 공부하고 은퇴해서 열양에 정착하면 거기서 이제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지역 유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지역 유지로. 자, 봅시다. 알겠어. 자, 여기 갑 같은 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전통적인 계급은 뭐 했다? 사라졌다. 그리고 이제 유동적인 사회 질서가 정착되려 그랬으니까 계급에 대해서 갑은 뭐 하는 거예요? 없다. 부정하는 입장이죠. 그죠? 그다음에 을 같은 경우에 30년 동안 양극화는 더 확대됐고 뭐 최상위 계층 얘기하면서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고 빈부격차 심화되고 계급 불평등이 더 고착되었다라는 거니까 얘는 계급이 뭡니까? 있다.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병 같은 경우는 잘 봐야 되죠. 계급의 전통적인 영향력은 확실히 약해지고 있기는 한데 다만 다양한 불평등과 관련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계급의 종말이 끝까지 봐야 되죠. 계급의 종말이 사실상 실현될 수 없다니까. 계급이 있다 없다? 종말이 실현될 수 없는 거니까. 뭡니까? 그렇죠. 계급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급 있다. 계급의 종말이라는 것은 실현될 수 없는 현실적이지 않은 주장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요 틀만 보통 이게 여러 소재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쯤은 둘 다를 조금씩 인정하지만 한쪽의 결론이 더 강한 쪽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럼 보세요. 갑의 주장과 을의 주장. 갑은 뭡니까? 세모. 을은 뭡니까? 동그라미. 그러면 대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대립하는 거예요. 그죠? 안 되고 그다음에 을의 주장 뭐예요? 동그라미. 병의 주장 뭡니까? 동그라미. 그러면 같은 거니까 대립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병의 주장 뭡니까? 동그라미. 갑의 주장 세모. 대립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대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기본적인 대화 맥락이 통하느냐 정도를 묻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뭐 공직 수행할 때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답은 2번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8번 한번 보시면 28번 한번 보시면 자, 이런 문제가 과거 시험에도 나왔던 겁니다. 어때요? 얘도 무슨 문제 얘기하고 있어요? 계급 얘기하고 있죠. 그죠? 물론 이제 방금 전에 봤던 문제는 예시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 문제와 비슷하게 나오기도 한 건데 얘도 입장 정리하면 되죠. 자, 갑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계급 사회가 아니라고 많이들 말해. 그런데 과연 그런지 의문이야. 그러면 계급 사회가 아니라는 것이 의문이라 그랬으니까 지금은 계급 사회라고 긍정하는 거예요. 계급 사회다. 동그라미고 그다음에 을은 자 귀속지위가 성취지위를 결정하는 면이 없다고 할 수 없어. 빈부격차에 따라 계급이 나뉘고 그에 따른 불평등이 엄연히 존재하잖아. 금수저, 흑수저라는 유행어에서 볼 수 있듯 빈부격차가 대물림되면서 계급이 결정되고 있어. 그러면 을도 계급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병 같은 경우는요. 결론이 나와 있네요. 따라서 현대 사회를 계급 사회로 보기는 뭐 어렵다는 거니까 계급을 부정하고 있는 거죠. 계급 사회가 아니라. 그다음에 다시 갑 마무리 되는데 어떻게 바뀌는 거인지 확인은 해봐야 되겠죠. 다양하다는 것은 맞아. 그래 병의 견해를 일부 수용하고는 있어요. 하지만 인간 생활의 근간 얘기를 하면서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사회적 지위는 부모의 경제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쨌든 뭐다? 계급 사회다. 계급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선택지 보면 갑은 을의 주장 중 일부는 수용하고 근데 갑과 을의 견해는 둘 다 동그라미로 같습니다. 따라서 일부는 뭐 한다고 볼 수 없어요? 반박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2번 보면 을의 주장은 갑의 주장과 대립하지 않는다. 자, 을의 주장 동그라미. 갑의 주장 뭡니까? 동그라미. 그래서 대립하지 않는 거 맞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좀 유치한 느낌도 있죠. 하지만은 전체 그 난도를 조절하는 그런 용도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3번에 갑과 병은 상이한 전제에서 유사한 결론. 갑의 입장은 계급이 있다. 그다음에 병의 입장은 계급이 없다는 거니까 유사한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4번에 병의 주장은 갑의 주장과 대립하지 않지만 그죠? 병의 주장 뭐였어요? 세모. 갑의 주장 뭡니까? 동그라미. 대립하지 않지만 해서 벌써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보기에서 골라내는 형태도 있지만 이렇게 각각의 선택지로 구성해서 점검하고 물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거 한번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작문과 관련해가지고요.
개요 작성도요, 꼬박꼬박 거의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물론 이제 올해 9까지 9급 시험에서는 개요가 되게 단순하게 나왔고요. 자, 지금 보면 이런 문제는 되게 정돈된 문제예요. 이런 지침 같은 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냥 보면 안 되고 뭐라고 쓰고 있는지 봐야겠죠. 그래서 서론은 중심 소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서론에는 개념 정의와 문제 제기가 꼭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서론에 복지 사각지대의 정의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기억 쪽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문제 제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런 거 놓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본론에서는 제목에서 밝힌 내용을 2개의 장으로, 그러면 제목에서 밝힌 내용이 뭡니까? 발생 원인과 해소 방안에서 2개의 장으로 구성하되 각 장의 하위 항목끼리 대응대로 작성할 것이라는 게 뭐냐면 발생 원인 1번과 해소 방안 1번이 대응이 돼야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발생 원인 2번과 해소 방안 몇 번? 2번이 서로 대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 기본이죠. 그 다음에 결론에서는 기대 효과와 향후 과제를 1개의 장으로 작성할 거. 그럼 봅시다. 일단 기억 쪽에 뭐가 들어가야 됐었죠? 서론에 문제지기. 그러면 기억에 복지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사회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는 충분히 뭐가 돼요? 문제지기가 되는 거니까 차분히 보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니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 괜찮습니까? 그죠? 기존 복지제도가 한계가 있으므로 해소 방안 1번에 복지제도의 미비점, 일종의 한계, 모자란 점을 보완한다가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도 괜찮고, 그 다음에 디귿 잘 봐야 되죠? 디귿은 발생 원인 몇 번과 대응이 되는 거예요? 2번이죠. 여기에 대한 해소 방안이니까 발생 원인 2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인력 부족입니다. 그러면 인력이 부족하면 거기에 대한 해소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뭐가 튀어나오고 있어요? 직무 만족도. 아니, 인원이 모자란데 있는 사람들의 만족도만 증대시키면 뭐가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요, 지금 이 지침에서 각 장의 하위 항목끼리 대응대로 작성해야 한다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죠? 개요표 문제는요, 기준만 잘 잡으면 의외로 쉽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쪽까지 맞아보죠. 기대 효과라는 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기대 효과 뭡니까? 복지 혜택의 범위 확장을 통한 사회 안전망이 강화된다. 충분히 기대 효과로 잡아낼 수 있는 거죠. 개요 작성 문제는요, 특히 본론 부분의 하위 항목의 대응 관계만 잘 생각하면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자, 물론 예전에도요, 이런 식의 개요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가 계속 됐어요. 자, 한번 보시면요. 자, 적절하지 않은 건데 지금 보니까 기억이 무슨 내용을 다뤄야 돼요? 고객 불만 현황을 다뤄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고객 불만 현황에 소음 과다 및 흡입력 미흡, 요거는 충분히 연결이 됩니다. 그죠? 우리 왜 각 장의 하위 항목이 상위 항목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내용상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보면 얘는 뭐 묶는 거예요? 해외에서 제작한 모터 품질이 불량하고 잦은 오류가 생긴다는 것을 포함하는 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모터가 불량하고 시스템의 오류, 그래서 뭐로 묶을 수 있어요? 고객 불만 발생의 원인으로 충분히 묶을 수가 있죠. 이것 때문에 불량하고 오류 때문에 불만이 발생한다.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디귿 쪽에 들어가는 건 지금 보세요. 동종 제품을 회수해서 신제품으로 교환하고 그다음에 고객 지원 서비스 시스템에 오류가 있으니까 시스템을 최신화하고 관리력을 충원한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한 문제점에 대한 뭐가 되는 거예요? 해결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개의 해결책을 제목으로 묶어야 되는데 고객 지원 센터의 지원 인력 부족이라는 제목을 여기에 넣고 있네요. 이 2개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한대요. 안 되겠죠. 그래서 3번 디귿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개선 방안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거지 지원 인력이 부족하다고 묶을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리을 쪽 한번 보니까 민원 해결해서 회사 이미지 제고할 수 있다, 높일 수 있다. 그다음에 개선이 된다는 그러면 이미지가 좋아진다. 기대 효과, 그다음에 뭡니까? 어떻게 개선할 건지의 향후 과제 같은 거 충분히 묶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금 봤던 문제처럼 지침이 세부적으로 나올 수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던져줄 수도 있는데 올해 국가직 9급에 나왔던 개요 문제는 지침 없이 그냥 단순하게 나온 형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형태가 번갈아 나오게 되고요. 항상 기본은 이런 하위 항목들이 상위 항목과 반드시 관련이 있고 이 내용이 상위 항목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특히 문제점과 해결책 같은 경우는요. 문제점 각각과 해결책 각각이 1대1로 대응되어야 한다는 거. 그런 것들만 살짝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한번 보면 고쳐쓰기 관련된 게 나와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 고쳐쓰기는요, 내용의 전체 흐름, 문맥에 따라서 내용적으로 고쳐쓰는 거, 뭐 문법이나 문장을 수정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적절하게 흐름이 일치되게 고쳐쓰는 것들이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얼마 전에 그 쿠팡에서 그 싸게 그 서큘레이터 샀거든요. 왜냐면 에어컨만 틀면은 좀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해서 바람수란 샀는데 38,000원인 거예요. 그리고 평을 보니까 막 조용하고 막 그래서 오 이렇게 샀는데 이게 그림으로 볼 때하고 실제로 샀는데 공갈빵만 해요. 아니 사진으로 볼 때는 좀 크게 보였는데 우리 왜 그 넙대리한 빵 있잖아요. 그 정도 크기에다가 소금 적다고 했는데 틀어보니까 중간중간에 무슨 모터가 뭐 이렇게 안에서 뭐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조금 조용하다가 따라락 해서 이게 반씩. 그래서 오늘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주변에서 그 따라락 소리 나오는 그 꿈을 꿨거든요. 그래서 꿈에서 막 괴로워하는데 눈 뜨고 보니까 서큘레이터에서 나는 소리였던 거죠. 그래서 전자제품은 그냥 마냥 싼 거 사면은 망하는 거죠. 아니 딴 데 여기 대리점 같은 데 가봤더니 그런 거 뭐 선풍기도 10만 원대길래 그래가지고 이거 뭐 잠깐 쓸 건데 비싼 거 사야 되나? 이러고서 그냥 쿠팡에서 싼 거 샀는데 뭐 쿠팡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너무 싼 걸 샀더니만은 바람도 약하고 크기도 작고 그 소리에 아침잠을 설칠 정도니까 조용히 움직이다가 그러니까 이 전자제품 같은 건 막 싸게 사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남는 선풍기 있으면 하나 주고 집에 내 거보단 조용할 거 아니야. 농담입니다. 또 진짜 가져올 생각하지 말고 선생님 저희 집에 남는 선풍기가 있어서요. 막 이러면서 괜히 또 엄마 아빠 방에 있는 거 막 갖고 오지 말고요. 그죠? 자 봅시다. 요거 많이 풀어봤던 문제기는 해요. 적절하게 수정한 것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내용 흐름 봐야 되고 우리가 항상 밑줄 친 부분의 앞뒤까지 봐야만 정확하게 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세요. 그러면 수명을 늘릴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노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 지금 여기서는 수명 연장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요. 이 방법은 인간이 젊고 건강한 상태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늙고 병든 상태에서 죽음의 시간을 지연이라는 건 뒤로 미루는 거니까 수명 연장이긴 연장인데 병든 상태의 연장하고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기억은요 고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고친 거 봤더니 늙고 병든 상태에서 담담히 죽음의 시간을 기다린다라는 거. 지금 이것은 우리가 수명 연장이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죽을 때를 기다린다는 얘기가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노화 문제 해결이라는 수명 연장이 기존의 수명 연장과 어떻게 다른가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죽음의 시간을 기다린다. 얘는 수명 연장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이거 그대로 놔두면 되죠. 그다음에 자 기존 발성과 다른데 노화가 진행된 상태를 진행되기 전의 상태로 되돌린다거나, 그죠? 이게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그죠? 노화 문제 해결하는 거죠. 근데 노화가 진행되기 전의 신체를 미쳤어요? 노화가 진행된 신체로 되돌린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젊고 건강한 상태로 장수하는 거니까 요거 그대로 놔둬야 되죠. 진행된 상태를 진행되기 전의 상태. 디귿에 자 지금 보니까 그러나 노화 문제와 관련된 현재까지의 연구는 초라하다. 이는 대부분의 연구가 신약 개발의 방식으로만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현재 기준에서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한 신약만 승인받을 수 있는데 식품의약국이 노화를 질병으로 본 탓에 약은 승인받을 수 없었다. 보세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개발한 신약만 승인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승인받을 수 없는 것은 뭡니까? 질병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질병으로 봤는데 승인받을 수 없었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질병으로 보지 않은 탓에 뭐 승인받을 수 없었다. 이렇게 쓰는 게 적절합니다. 그죠? 자, 문법적인 게 아니라 내용적인 거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4번 한번 보시면 그런데 노화 문제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인공지능 덕분에 신약 개발과는 다른 방식으로 극복될 수 있을지 모른다.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노화가 더디게 진행되는 사람들의 유전자 자료를 데이터화하면 그들에게 노화를 늦추는 특징을 추출할 수 있다. 그럼 이것도 바꿀 이유 없고요. 얘는 오히려 노화가 더디게 진행되는 사람들의 유전자 자료를 데이터화하면 그들에게서 노화를 촉진하는 걸 축진한다고요? 지금 여기서는 노화를 뭡니까? 해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촉진하는 것들을 추출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말이 안 됩니다. 이게 보통은 잘못 수정한 것은 보다는 적절하게 수정한 거를 묻고 있기 때문에 문제 유형은 한결 또 좀 풀기는 수월할 겁니다. 쉬울 거고요. 내가 웹툰을 자주 봐서 그런지 예전에 봤던 웹툰 중에 그 해파리 줄기세포에서 뭐 해가지고 노화 막는 약 먹는 게 나왔는데 근데 매일 먹지 않으면 뭐 심장마비가 와서 죽게 되는 뭐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남자 주인공이 그 주사를 맞았는데 뭐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근데 노화를 멈추는 것 정도를 넘어서서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어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 웹툰의 마지막 장면이 이제 초등학생 정도의 나이가 된 그 남자 주인공을 뭐 해결하다가 그렇게 됐을 거예요. 남자 주인공의 연인이 만나는 해변에서 만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죠? 나 혼자 막 그런 거 찾아보나 봐. 난 그냥 눈에 띄어서 본 건데 그거 있는데 되게 재밌습니다. 그죠?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주가 나중에 어린애가 돼서 그죠? 점점 이렇게 나이가 어려지는 그런 만화 있습니다. 나 혼자만 웹툰 보지 뭐. 그죠? 그래? 나 웹툰 너무 좋아해가지고. 유튜브보다 웹툰을 더 보는 것 같아요. 웹툰 같은 거. 웹툰 그 단행본도 나는 사서 보니까. 책으로 나오면. 그죠? 마음의 소리 같은 거. 사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좋아한다고 얘기는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 오늘 요거 애매하게 끊지 않고요. 어휘 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마지막 문제로 보고 어휘는 안 푸신 분들은 풀고 다음 차시 때, 다음 수업 때 가볍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다음 주부터 논리 나간다고 했어요. 보죠. 이게 오히려 예시 문제보다 약간 까다로운 측면이 있죠. 답은 보이는데 한번 가보죠. 수정한 것으로 역시 적절한 거고요. 읽어볼게요. 농촌의 모습을 주된 소재로 삼는 A 드라마에 결혼 이주 여성이 등장한다는 것은 그녀들이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다룰 기회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일단은 긍정적이다. 근데 하지만 그녀들이 농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단순화시킬 수 있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자, 얘는 고치면 안 되는 게 뭐가 보이나요? 문맥 이어질 때 하지만이라는 역접이 보이죠. 그러면 앞에 어떤 측면이 나와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하지만으로 이어지는 뒷부분에서는요, 긍정적인 측면과 반대되는 부정적인 측면이 언급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를 그대로 쓰는 게 좋고요. 고친 거 읽어봤더니 그녀들이 농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탐색할 수 있는 가능성은 긍정적인 것과 대조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처럼 고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전체 맥락 따라 보는 거에 문맥을 고려한다는 건 그 다음에 계속 가보죠. 이 드라마에는 무슨 드라마인지 모르겠네. 근데 이 드라마에는 모문화와 그죠? 이문화 사이의 차이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여성, 민족적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여성, 아이의 출산과 양육 문제로 갈등을 겪는 여성 등이 등장한다. 문제는 이러한 드라마에서 갈등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는, 제대로 밝히는 것보다는 부부간의 사랑이나 가족애를 통해 극복하는 낭만적인 해결 방식을 주로 선택한다는 데 있다. 그럼 이런 뭐죠? 갈등의 원인을 제대로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대조되는 거겠죠? 낭만적으로 해결한다는 건데 지금 보세요. 2번은 가만히 보면 시댁 식구를 비롯한 한국인들과의 온정적인 소통을 통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이 부분이에요. 그렇죠. 구체적인 해결 방식? 아니 제대로 규명하는 것보다는 뭡니까? 구체적인 해결 방식을 택한다 아니죠.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이렇게 한다는 맥락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해결 방식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규명하지 못하는데 구체적이라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디귿 쪽 한번 보시면요. 여기죠. 예를 들어, 땡땡화에서는
여성 주인공이 아이의 태교 문제로 내적 갈등을 겪다가 이거 다 미신이죠. 그죠? 예, 우리 아이 태어날 때 조인성 사진만 봤는데 권기태 미니미가 태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그 태교 뭐 좋은 거 보고 막 다 소용없습니다. 그죠? 그냥 유전자 따라서 태어나는 거예요. 유전자 따라서. 그죠? 아이 나오고 나서 얼마나 원망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제 얼굴을 멀리하고 조인성 사진만 봤는데 권기태 미니미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원망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근데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애 얼굴 보고 내 등짝을 때리는데 왜 나는 예쁘기만 하더구만. 그죠? 그래서 자 어쨌든 내적 갈등을 겪다가 자신의 생각을 포기함으로써 그 갈등이 해소된 것처럼 마무리되는데 태교에 대한 문화적 차이가 주된 원인이었지만 이 드라마에서는 그것에 주목하기보다는 남편과 갈등을 일으키는 여성 주인공의 모습을 부각해서 순종과 순응? 생각해보세요. 갈등을 일으키는 게 부각되면 순종과 순응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얘야말로 고쳐야겠네요. 그래서 남편의 의견을 따르는 여성 주인공의 모습이라고 되어야만 이게 바로 순종과 순응이라는 맥락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3번처럼 고쳐야 되고요. 자, 4번까지 마저 확인해 보죠. 자, 이 드라마에서 이러한 강요된 선택과 해소되지 않은 심적 갈등이 사실대로 재현되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인 원인이 뭐 된 거예요? 은폐되고 그러면 사실대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실질적인 게 은폐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 보면은 외적 갈등이 여과 없이 노출되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건데 그대로 드러나는 걸 두고서 뭐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은폐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물론 이 자체로 내용상으로 자연스러운 것도 있지만 이렇게 바꿨을 때 여과 없이 노출된다는 것과 은폐된다라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4번도 고칠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어휘는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그래도 유형 점검하는 거니까 한번 풀어 보시고, 그죠? 요거 유튜브에 강의 다 올라가니까 행여나 못 푼 부분에 대해서 복습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죠? 공유해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자, 오랜만에 시작하면서 좀 빡빡하기는 할 텐데 다시 좀 페이스 찾고 힘을 좀 내봅시다. 그죠? 예,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